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6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그래도 하루하루 조금씩 분위기가 나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이슈 혹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에 대한 기대, 매크로 환경도 일정 부분 개선이 되고 있죠. 밤사이 미국 증시도 올라섰습니다.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다시 한번 회복했고요.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AI 진영에 힘이 좀 실리는 분위기죠. 국내장이 또 긍정의 흐름을 나타낼 수 있을지 주요 섹터와 기업들의 뉴스 추적하면서 전략까지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국의 마감 분위기가 어떤지부터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은 아주 기분 좋게 인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가 이틀 연속의 급락을 딛고 간밤에는 반등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다우나스닥 S&P 500 지수 일제히 1%의 상승세를 연출했습니다. 이 장중에 지수가 오름폭을 한 차례 크게 확대했던 결정적인 계기는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자동차 관세를 한 달 유예하겠다는 백악관의 발표가 전해진 영향이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과 캐나다의 트리도 총리가 전화 통화를 가졌고 여기에서 관세와 펜타닐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가졌는데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전화가 끝났다라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비치기도 했죠. 오늘 나온 중요한 경제 지표로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긍정적이었던 것은 2월 서비스업 PMI 53.5로 아주 견조한 확장 국면을 시사했습니다. 최근 불거지고 있던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을 조금은 잠재워줄 수 있었던 실적이었는데요. 다만 ADP 민간 고용은 정말 아쉽게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치의 거의 절반 수준에 밖에 미치지 못한 수준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일 발표되게 될 미국의 2월 고용 보고서 그 결과에 더욱더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선물 시장에서는 WTI 국제 유가가 급락 흐름을 이어갑니다. 이 오펙 플러스의 증산 계획 그리고 관세 전쟁에 대한 우려감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3% 가까이 하락하면서 배럴당 66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히트맵을 열어서 전반적인 종목별 분위기 어땠는지 한번 보실까요? 트럼프의 파워를 느낄 수 있는 하루가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이 자동차 관세 한 달 유예라는 재료가 딱 나오는 순간 이 붉은색을 띠고 있었던 업종 혹은 종목들도 초록색으로 전환이 되고 또 이미 상승하던 종목들의 상승폭은 더욱더 확대되는 양상이 나타났죠. 오늘은 AI 관련주들 시세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간밤 미국에서 AI 하드웨어 그리고 소프트웨어 너나 할 것 없이 다 함께 날아오르는 형국이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있었던 의회 연설에서 칩스법 폐지를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반도체주들 마이크론, 퀄컴, 브로드컴 2에서 3%의 급등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테슬라의 경우에는 독일에서 판매량이 76%나 감소했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역시나 자동차 관세 유예 소식에 힘입어서 2.6% 이틀 만에 강세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아주 특징적인 이 상승 흐름을 보였던 방산주들이라든지 헬스케어 업종 그리고 자동차주 역시도 전부 다 트럼프의 발언들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다음 장 넘겨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마이크로소프트 개별 이슈에 따라서 3.2%의 급등이었습니다. 영국 규제 당국이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의 파트너십이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4년에 걸쳐서 오픈 AI에 230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오픈 AI를 적극적으로 키우려고 일조를 하고 있죠. 이것이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가? 그 여부를 영국 경쟁 당국이 14개월간 조사를 펼쳐왔는데 결국에는 괜찮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현재 지금 이 문제 말고도 영국에서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한 가지 커다란 이 문제점이 해결됐다라는 안도감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나머지 반도체주들이 다 올랐던 반면에 인텔의 주가는 유일하게 2.4% 하락불을 켰습니다. 이 칩스법이 만약에 폐지가 된다면 미국 안에서의 생산 비중이 가장 높은 인텔이 아무래도 가장 크게 타격을 받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차별화된 움직임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밖에 마감 후에 챙겨보셔야 할 반도체 뉴스, 정규장에서의 흐름은 좋았는데 조금 아쉬운 시간에서의
관련해서의 흐름이 있습니다. 마벨 테크놀로지스가 호실적을 발표했고 가이던스도 양호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실제 기대했던 수치보다는 이 가이던스가 못 미치는 것 아닌가 하는 실망감과 함께 애프터마켓에서 주가는 16%의 급락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우리 증시에 영향을 많이 미칠 만한 미국 증시의 흐름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미국 안에서의 상승 테마 3가지 핵심을 꼽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빅3 자동차 업체들 GM, 포드, 스텔란티스 일제히 급등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자동차 관세 한 달 유예 소식이 이들의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조선주들도 올랐는데요. 어제 있었던 의회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군용과 상업용을 막론하고 조선업 부활시키겠다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조선 제조사들에게 인센티브를 제조하는 한편 선박 제조 조직을 신설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에 따라서 미국 안에서 가장 큰 군용 조선함을 건조하는 업체입니다. 헌팅턴 인갈스의 주가가 12.4%의 급등으로 진행이 됐고요. 이것이 로키드 마틴, 노스롭 그루먼 등의 여타 방산주들의 투심까지도 다 함께 살려줬습니다. 그리고 노보노디스크 개별 이슈가 있었는데 자체 D2C, 다이렉트 컨슈머 채널을 구축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위고비를 월 499달러에 제공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기존의 가격은 월 1,350달러이다 보니까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가격인 건데요. 이 소식에 노보노디스크의 주가 4% 가까운 급등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에서 자동차, 조선, 그리고 비만 치료제 테마까지 함께 시세 자극받을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미국 증시 흐름을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자면 관세 덕분에 올랐다. 그리고 그 상승을 주도했던 테마로는 자동차와 조선 그리고 방산을 꼽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여전히 불확실한 포인트는 좀 남아있죠.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 트럼프가 관세와 관련해서 추가 면제를 제공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코멘트를 좀 내비치기도 했는데 하지만 트럼프의 경우에는 캐나다의 펜타닐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라면서 불만족스러운 의사를 내비친 상황이죠. 그리고 전일 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관세와 관련해서 오늘 나오게 될 발표가 있다고 예고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자동차 관세 한 달 유예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진행되고 있는 사안들이 내부적으로 있는 것인지 여전히 우리가 조금 더 오늘 장중 내내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뉴욕장 분위기 살펴봤고요. 오늘 우리 증시 투자 전략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까요? 관세를 만지작거리면서 트럼프는 원하는 것을 계속 취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트럼프가 취임하고 한 2달여 시간 동안 트럼프가 원하는 것들이 하나 둘씩 이루어지고 있죠. 트럼프의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제목을 넣어봤어요. 반이민 정책, 타국의 국경을 강화하는 것을 유도하고 있고요. 강한 달러의 흐름을 좀 안정시켰죠. 달러 인덱스 막 109를 넘어서기도 했었는데 104로 떨어진 상황. 10년물 국채금리도 4.8을 보고 아찔했는데 이제 4.2를 기록하고 있죠. 관세 협상을 통해서 원하는 것, 에너지를 세일즈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원하는 국가의 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전에 대한 의욕도 꽤 강하게 드러내고 있죠. 젤렌스키의 사과를 받아냈던 어제이기도 합니다. 결국 트럼프가 원하는 것들이 하나 둘씩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말은즉슨 시장에서 세계 글로벌 증시에서 트럼프의 입김이 세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죠. 어제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이슈가 있었으나 오로지 트럼프라는 키워드만 기억에 남았던 하루였죠. 양지수 모두 1% 이상 올랐고요. 상승 종목 개수가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이럴 거면 그 전 거래일에 도대체 왜 부침을 보였을까라는 아쉬움도 느껴지죠. 일단 시작 전에 어제 연결고리에서 말씀드렸던 루트닉의 달래기가 있었습니다. 관세 관련해서 협상이 조금 있을 거야 라는 얘기와 시티그룹의
유럽에서의 반도체에 봄이 오고 있다라는 내용, 이것이 힘이 돼주면서 어제 장 출발 전부터 그래도 조금의 긍정의 시각이 있었고요. 장중에 영향을 줬던 내용들은 이것이죠. 별 3개 이상으로 볼 수 있는 트럼프의 의회 연설. 여기에서 나온 이야기들로 LNG 밸류체인, 조선주, 재건 종목들의 강세가 있었고요. 중국의 전인대, 부양과 그리고 막대한 재정 지출을 감내하면서라도 살려보겠다라는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경기 관련한 종목부터 또 이쪽에 AI 투자가 가속되겠다라는 것에서 로봇주가 국내 이슈와 맞물리면서 또 오름세를 나타냈죠. 금리 하락세 속에 바이오가 그래도 자기 갈 길을 가져왔고요. 정부의 첨단 전략 산업기금 5년간 50조 원을 반도체, 2차 전지 등을 필두로 해서 10개 산업에 쓰겠다라는 입장도 드러났습니다. 전체적으로 우호적인 시장에 영향을 줄 내용들이었고요. 어제 트럼프 이슈에 맞물려서 강하게 올라갔죠. 자, 트럼프가 부릅니다. 말하는 대로. 트럼프가 말하는 대로 영향에 계속 받아가는 섹터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관세, 혼란스러워도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다. 관세를 협상 카드로 계속 쓰겠다라는 트럼프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었고요. 한국을 콕 집었죠. 우리에게 군사적 도움을 받으면서도 관세 불공정하다. 이것은 결국 안보를 볼모로 해서 우리에게 관세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겁니다. 관세 위협을 가함과 동시에 그러니까 미국에 필요한 것들을 너희들이 제시해라고 압박을 넣는 거겠죠. 그러면서 꺼내든 말이 바로 알래스카였습니다. 알래스카에 세계 최대 LNG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건데 일본과 한국과 같은 다른 나라를 파트너로 원한다. 수조 달러 투자를 원한다라는 것을 드러냈죠. 이 얘기와 함께 우리가 따져본다면 사실 이로 인해서 꽤 손해를 보는 부분도 있겠지만 분명히 그 안에서 수주를 따내는 LNG 밸류체인 업체들은 수혜를 보겠죠. 그래서 어제 에너지 강관 종목들의 추가적인 강세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조선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오늘 밤 백악관에 새로운 조선부서를 만들 것이다. 백악관에 조선부서를 만든다. 이것은 조선산업 부흥을 위해서 각종 인센티브 혹은 조선 노동자의 근로임금을 올려주는 조선 산업을 살려보겠다. 미국 해군을 다시 부강하게 만들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죠. 조선 기자재를 끌어올리는 요소였고요. 미국 생산하는 자동차는 대출이자나 세금 공제 혜택을 주겠다. 자동차 쪽에 이슈가 되겠죠. 반면에 칩스법은 끔찍하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등을 폐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며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등의 압박을 줬습니다만 이미 관련한 불안감은 주가에 좀 반영이 되어 있었고 어제는 시티그룹의 보고서 등의 영향 그리고 반도체 지원금에 대한 이야기 등이 나오면서 SK하이닉스는 올라섰습니다. 하이닉스가 그래도 장중의 상승폭은 좀 줄였어요. 4% 넘게 올랐다가 3%대 상승으로 끝이 났죠. 그래도 양호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젤렌스키의 사과를 받아내면서 광물협정 서명 준비됐다는 서한을 젤렌스키가 보내왔다라고 얘기했죠. 건설 기계를 비롯한 재건 쪽을 자극했습니다. 어제 트럼프가 말하는 내용에서 영향받는 것이 굉장히 많았던 하루이기도 합니다. 그중에서도 도드라졌던 건 사실 LNG 밸류체인이죠. LNG 밸류체인을 도대체 몇 날 며칠 보여드린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도 미국과 관세 협상 카드로 알래스카 LNG 투자 관련한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그와 관련해 LNG 밸류체인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요즘에 미드스트림을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조선이나 기자재 피팅 밸브 보냉제, 강관, 해운주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전 거래일에 이제 강관주들이 좋았던 점을 미국 내에서 생산 시설을 갖췄거나 갖출 예정인 휴스틸 같은 곳들이 그래도 관세 우려도 덜 수 있어서 주가 흐름이 좋았다. 다만 윗꼬리가 달려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어제장에서는 트럼프의 힘이 얹어지면서 이들의 추가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휴스틸 15% 급등이었었고요. 피팅 밸브단의 화성 밸브 같은 경우
상한가의 움직임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동양철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니까 에너지용 강관에 대한 기대감 등이 올라서면서 주가 급등이 나타났고요. 또 하나가 도드라졌던 것 바로 포스코 인터가 되겠습니다. 포스코인터는 상사 업체로서 업스트림, 그러니까 가스전 개발에도 참여하고 있고요. LNG 터미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드스트림에도 들어가 있죠. 거기다 소비단에서 유틸리티단에도 포스코인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LNG 이슈에 주목되는 가장 큰 대형주로 시장은 평가를 하고 있고요. 어제 주가도 15% 상승이었습니다. 올해 들어서 무려 54%나 뛰어 올랐네요. LNG에 대한 이슈뿐 아니라 사실 어제는 더블 모멘텀이었죠. 포스코인터가 우크라이나 쪽에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가 곡물 관련한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점도 있고요. 도로나 모듈러 사업에 대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의 추진 의지를 밝히기도 했었기 때문에 재건과 LNG의 모멘텀을 갖고 주요 2평을 잘 뚫고 올라간 채 어제 급등 흐름을 나타낸 겁니다. 알래스카 드림 속에 포스코인터가 들어가 있었고요. 조선 기자재, 피팅, 밸브, 해운, 강관, 철강, LNG단의 종목들 여기에 있는 모든 종목이 어제는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이 알래스카 이슈에 우리가 왜 이렇게 강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알래스카 이 프루도베이에서 발데즈까지 별도의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이 필요합니다. 무려 1,200km 구간이고요. 여기에서 생산될 것으로 추정되는 건 연간 2천만 톤, 그것을 수출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발데즈에서 한국, 일본, 대만이 가깝다라는 겁니다. 한국, 일본, 대만 등이 천연가스 최적의 수출 대상국이 된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카타르 등에서 수입을 해오는 것을 미국에서 조금 더 수입을 해오게 된다면 미국에게 우리가 이런 것을 했어라는 명분도 줄 수 있고요. 관세 협상의 카드로 쓸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너희도 이득이니 너희가 돈을 투자해라라는 입장을 미국이 드러낸 겁니다. 상황이 어찌 돌아갈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한국과 미국의 다방면의 협력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어제 LNG 밸류체인 종목들이 그렇게 강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것 또한 상승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순간이 있겠지만 일단은 꺾이기 전까지는 즐겨야 되는 구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조선에 대한 재건, 트럼프의 꿈, 거위의 꿈 가사가 문득 생각이 났어요. 난 꿈이 있고 그 꿈을 믿고 나를 지켜봐라. 트럼프가 마치 내가 하는 거 다 지켜봐라고 얘기하고 있는 분위기인 거죠. 트럼프가 지금 원하는 것은 미국 해군, 미국 조선업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이 미국 조선에 대한 얘기를 살짝 하고 가겠습니다. 미국은 세계적인 조선 산업을 보유했던 국가였습니다. 세계 1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었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리버티선을 연간 막 수천 선씩 찍어내면서 보급 역할을 했고요. 보급 물자를 이걸로 대면서 2차 세계대전 승리에 상당히 큰 기여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랬던 미국이요. 미국 조선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썼던 존스법과 선박법, 미국에서 만든 것만 미국을 돌아다닐 수 있어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미국을 보호하기 위함이었는데 미국을 고립시키기도 했었죠. 그러다 보니 미국의 조선 산업은 안정적인 수주 물량을 가만히 앉아 있어도 따낼 수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점차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졌습니다. 거기다 높은 임금으로 인해서 배를 만드는 비용이 계속적으로 올라갔죠. 그러면서 미국의 조선업은 쇠퇴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습니다. 가격과 기술 경쟁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 조선업은 과거에 조선소가 400여 개 넘게 있었는데 지금은 한 20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죠. 그중에서도 대형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곳은 불과 5손가락 안에 몇 곳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미국의 조선업이 이렇게 쇠퇴하고 있는 사이에 중국의 조선업은 치고 나왔습니다. 2003년도 5%에 불과했던 점유율이 2023년도에는 50%로 세계 1위를 기록하게 됐죠. 중국에서는 막대한 보조금과 각종 혜택, 낮은 임금을 앞세워서 이 시장을 장악했고요. 우리 한국이 2위, 3위가 일본인 상황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조선업의 점유율이 1%에 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나온 보고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선박 생산 능력이 미국의 232배 정도 된다고 하네요.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는 불안하죠. 결국 해상전을 상상을 해봤을 때 이제 해상전은 결국 배수가 많아야 하는데 이 배수에서 이미 군함이나 함선에서 중국에 너무 압도적으로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패권과 산업에서 불안을 느낀 미국은 부랴부랴 조선업을 부흥시켜야 되는 입장에 처해 있는 거죠. 미국 조선 산업에 잃어버린 수십 년이 되겠는데 막상 부흥하려고 보니 미국은 너무 뒤처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동맹국을 찾기 시작했죠. 그런데 동맹국에서 압도적인 조선 기술력을 갖고 있는 한국이 있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협조 요청을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 것이었고요. 이것은 군함, MRO 여러 가지 사업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LNG 프로젝트도 역시 조선이 그 안에 들어감을 보여주는 대목이었죠. 물론 한국 업체들은 지금 도크가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미국의 요청을 들어줄 여력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분명한 것은 호재가 되겠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트럼프가 중국의 조선업을 처벌하는 명령을 준비하고 있다. 얼마 전부터 나왔었던 내용이죠. 무역대표부가 이제 조사를 하고 있고 3월에 최종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인데 트럼프가 행정명령으로서 그것을 훨씬 더 강력하게 유도하겠다라는 내용이 어제 추가된 겁니다. 미국으로 들어오는 선박, 선사에서 모든 중국을 배제하겠다라는 것이죠. 이것들을 배제하면서 그들에게 강력한 수수료를 부과해서 선사들 입장에서 중국의 선박을 쓸 이유를 낮추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한국 업체들이 그 수혜를 볼 것이다. 그래서 한국 조선과 해운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갔던 거겠죠. 자, 그런 맥락으로서 한국의 조선업은 강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올해 상승률 보시면 한화오션 116%이고요. 한국조선해양, 현대마린엔진, 삼성중공업 등등 상승세를 보였죠. 사실 지난해까지의 상승률을 더했을 경우 훨씬 더 가파른데 일단 올해의 흐름을 넣어놨습니다. 많이 올라왔다 보니까 고평가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고평가일까에 대한 의구심도 계속 제기가 되는데요. 지금 한국의 조선사들은 꽉 찬 도크, 한마디로 5년간의 일감이 다 차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미국의 LNG 운반선이 수주된다? 그럼 풀도크 상태가 수년간 더 지속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미국의 LNG 운반선만 더한 것이겠죠. 카타르나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기존의 운반선의 큰 손인 이들까지 더해진다면 앞으로 조선업은 훨씬 더 호황기가 길어지지 않겠는가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 차트 열어보고 가격을 보면 고평가 같은 느낌도 드는데 이런 내용들을 들여다봤을 때는 여전히 내러티브와 숫자가 찍히는 조선업이 고평가일까에 대한 의심도 갖게 됩니다. 자, 그리고 어제 시간 외에서 한화 엔진의 공시가 이슈가 됐죠. 선박용 엔진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매출액 대비 25.3% 규모의 2,100억 원대인데요. 아시아 지역 조선사가 발주한 것이고요. 2025년, 그러니까 올해 1, 2, 3월 지금 누적 수주 금액이 8,400억 원이 넘어갑니다. 2024년도 수주 금액 대비 50% 이상을 이미 달성해 버린 거죠. 그리고 계약 기간을 보시면 마지막으로 납기하는 날짜가 2029년도 6월 3일입니다. 그러니까 2030년도에 선박을 납품해야 되는 조선사가 아마 발주한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추정이 나오고요.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2030년도 납기상선 슬롯을 오픈한 곳이 없다라고 합니다. 아시아 다른 지역의 조선소가 발주를 냈구나, 중국일 수 있겠다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인 거죠. 한화 엔진의 공시에서 이 많은 내용이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화 엔진 중국
조선의 엔진 했을 때 떠오르는 게 바로 1월에 있었던 신영증권 엄경화 애널리스트의 보고서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하나 엔진에 큰 수주 이슈가 있었었는데요. 하나 엔진의 대량 수주 시작에 불과할 것이다. 중국의 주요 조선사들은 선박 수주를 받아놓고 엔진 확보에 열을 올린다. 그래서 한국의 엔진사들의 기업 문턱이 다를 것이다 라는 얘기가 들어가 있었죠. 하나 엔진에 이번 공시가 또 좋은 힘을 실어줄 수 있을지 엔진 업체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에 대한 스토리가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점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있는 조선의 자리가 부러운 섹터들이 참 많겠죠. 미국이 원하는 것은 1등입니다. 에너지 패권에서 1등을 원하고요. AI 패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압도적인 미국, 천조국, 경제라는 키워드를 달고 싶어 하죠. 방산 달러, 금리, 종전에 굉장히 집중하는 이유가 될 것이고요. 또 그것을 위해서 중국을 지속적으로 누를 겁니다. 중국 때리기.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모든 것이 사실 미국이 원하는 것에서 파생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미국이 원하는 것을 추론해서 조정이 기회가 됐던 업종들,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조정의 기회됐던 업종, 조선과 방산, 전력, 로봇입니다. 그런데 이 조선 얘기는 앞서 많이 했으니까 이 자리에 원전을 넣겠습니다. 사실 원전은 조정이 기회가 되지는 못했어요. 그만큼 회복 탄력성이 떨어졌던 섹터인데요. 그래도 어제장에 이제 뉴스케일 파워의 4분기 실적이 괜찮았다라는 점과 LNG 밸류 체인에 대해서 가스 쪽에 관심이 올라가면서 LNG, 가스 이런 쪽에 관심이 올라갔죠.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BHI 이런 원전주들의 상승세도 있었습니다. 미국 재무장관이 핵 에너지에 큰 투자를 할 것이다. 미국의 원전주를 올렸고요. 국내 원전주도 힘을 받아갈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방위산업과 로봇은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는 주요 섹터이기도 하고요. 단기 조정이 강하게 나고 있는 전력입니다. 회복 탄력성이 떨어질까? 여기에 대한 고민이 살짝 되고 있는 시점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미련을 놓지 못하겠는 건 AI 시대 전력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여전히 강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혹은 세계의 노후화된 전력망에 대한 교체 수요가 지속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는 것은 원전과 조선에 대해서입니다. 원전과 조선 전력인데 원전과 조선의 공통점을 생각해 보죠. 미국이 후퇴하는 사이에 중국이 전진했던 분야입니다. 원전의 노후화, LNG선도 노후화돼서 교체 수요 도래하듯 원전의 노후화로 신규 원전 가동에 대한 욕구가 올라가고 있죠. 패권 다툼은 안정적인 에너지원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원전은 그 후보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원전과 조선의 공통점 중 한국의 기술력이 돋보인다라는 거죠. 그 맥락에서 원전도 나름의 스토리가 받쳐주고 있는데 관심을 받을 수 있는 타이밍이 언제가 될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전력이요. 단기적으로 많이 하락했죠. HD 현대엘렉트릭 같은 경우 낙폭이 꽤 컸었습니다. 그런데 JP모건에서 아시아의 전력기기가 너무 과도한 하락을 보이고 있다. 이런 보고를 냈네요. 미국의 송전 인프라 투자는 지속될 것이고 AI 전력 수요가 계속된다. 미국은 여전히 변압기가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그 맥락에서 효성중공업과 HD 현대엘렉트릭이 특히나 관심을 둬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어제장에 둘 다 올라서기는 했었습니다. 대형 변압기, 초고압 변압기들의 수출 데이터에 힘입어서 이런 보고서가 다시 반등의 계기가 돼줄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못난이들도 그럭저럭 힘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얼마 전에 이제 못난이 후보들을 꼽았었죠. LNG 밸류 체인 이슈가 붙으면서 중소형 철강사들의 강세가 있었고요. 자동차도 밤사이 미국에서 자동차 관세 유예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힘 받을지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이 화학과 LNG 쪽이었는데 LNG는 이미 회복을 한 거고요. 화학 쪽을 체크해 봐야겠죠. 석유화학 업체들, 트럼프가 원하는 모든 에너지 산업 흐름을 봤을 때 결국에는 원유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LNG 가격이 올라오는 이 상황, 국내 NCC 업체들에게는 당연히 긍정의 요소가 되겠죠. 원가가 하락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중국에서 경기 부양책을 또 쓰고 있는 상황, 경기 부양의 의지가 강하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어제 이제 석유 화학 업체들의 주가 강세가 있었는데요. 사실 이것이 합성인가? 라며 의심을 했던 게 바로 롯데케미칼의 시세입니다. 어제 무려 18%의 급등으로 72,000원을 넘어섰네요. 금호석이 어땠나 한번 볼까요? 같은 이제 석유 화학 섹터 내 종목으로서 대형주죠. 금호석유도 어제 4%의 흐름을 나타내기는 했네요.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드디어 실적에 대한 기대 요소가 조금 부각되면서 어제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PBR이 떨어질 대로 떨어져서 더 이상의 바닥이 설마 있겠는가라는 심리도 아마 한몫을 하지 않았나 싶네요. 에너지라는 뿌리에서 꽃이 필까라는 제목을 넣어봤는데 트럼프의 정책으로 인해서 원유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연가스에 대한 욕구가 올라서고 있죠. 결국 여기에서는 석유화학, 원유가 하락으로 석유화학의 원가 절감이 나타나고요. 3년의 다운사이클을 겪었던 석유화학 업체에게는 당연히 호재가 될 겁니다. 최상의 업황은 아니겠죠. 그런데 최악에서 조금 나아지는 일부 요소가 등장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동안 러시아의 값싼 에너지를 중국이 사들이면서 중국은 원가 비용 절감을 엄청 했습니다. 중국의 화학 업체들보다 우리가 비용적으로 경쟁력이 너무나 떨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종전이 된다라면 그 부분에서도 일정 부분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 이 얘기는 에틸렌, 석유화학의 쌀 아십니까? 라면서 시작해서 브리핑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때 당시 하나증권의 보고서를 인용했었습니다. NCC 업체들에 대한 긍정의 시각을 냈었고요. 롯데케미칼 75,000원의 목표가. 그런데 어제 롯데케미칼 이미 72,000원까지 단숨에 급등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순수 석유화학사들, NCC 업체들 조금 달라질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다 보니 이것만 볼 게 아니죠. 중국의 키워드도 우리는 체크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중국 하면 우리는 엔터, 게임, 콘텐츠, 화장품 이런 소비 진영만 많이 생각했는데 이제는 중국이 부양에 대한 얘기를 꺼내들기 시작했습니다. 철강, 화학, 건설기계, 알루미늄, 구리단을 생각해볼 수 있는 대목이겠죠. 어제 이 시각 재건에 대한 기대보다 중국, 인도, 북미의 인프라에 대한 회복을 초점을 두자라는 증권사 보고서를 같이 나눴었고요. 북미로 본다면 두산 바켓인 거고 중국으로 본다면 HD 현대건설기계, 현대인프라코어 혹은 진성TC 이런 종목들이 체크돼야 될 겁니다. 건설기계단 확인해봤고요. 앞서 화학 열어봤죠.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구리입니다. 앞서 이제 석유화학의 쌀 하면 에틸렌, 그리고 산업의 쌀 하면 구리라고들 하죠. 구리가 안 들어가는 산업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리가 지금 관세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구리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구리값 올라간다고 안 쓸 수는 없겠죠. 필수 산업 금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리 관련해서 긍정의 시각 등이 꽤 나오고요. 밤사이 미국에서도 프리포트 맥모란이 9% 급등하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원자재 비용이 올라가는 건 부담이긴 하나 분명히 구리와 관련된 종목들에게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겠죠. 구리의 대체재로 여겨지는 게 알루미늄입니다. 전부를 대체할 수는 없어도 일정 부분 대체가 가능하죠. JP모건에서는 2025년도 알루미늄 공급 부족이 예상된다라고 얘기하기도 했네요. 구리와 알루미늄도 계속적으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의 주요 내용들을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 내용들을 포함해서 과연 오늘장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키워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앵커의 연결고리 오늘은입니다. 일단 시장 측면에서는 훨씬 긍정적이죠. 뉴욕 증시가 올라줬고요. 캐나다, 멕시코 자동차 관세가 연기됐다라는 보도로 미국 내 자동차가 올랐습니다. 관세 불안감이 일정 부분 협상 가능한가라는 기대로 축소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어제에 이어서 국내에 약간의 관세 불안을 낮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국제유가는 큰 폭으로 떨어졌고요. 천연가스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LNG 밸류체인의 모멘텀이 돼주고 NCC 업체들
힘이 돼주겠죠. 앞서 봤던 롯데케미칼 같은 쪽이요. 이 부분을 시장에서 캐치할 수 있었고요. 섹터로 본다면 반도체 들여다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반등을 했죠. 그리고 폭스콘의 실적이 2월 매출 굉장히 좋았습니다. 엔비디아 서버 매출 관련한 호조가 있었다라는 게 포착이 됐죠. 그리고 칩스법 폐지가 어려울 거야라는 분석 등도 꽤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 반도체 종목들이 일단은 강세 흐름을 기록했고요. SK 하이닉스는 일부 증권사에서 상승 여력 60% 이상 있다라는 보고서가 오늘 아침 또 추가되기도 했네요. 반도체 진영의 이야기고요. 조선 같은 경우 앞서 체린 앵커가 잘 짚어주셨는데요. 헌팅턴 인걸스 인더스트리가 12% 급등, 미국 내 상장되어 있는 유일한 조선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트럼프가 원하는 조선업 재건과 LNG 밸류체인이 어제의 관성을 갖고 더 가질 수 있을지 봐야 되겠고요. 또 하나가 경기겠죠. 중국의 소비 관련한 종목들, 부동산주, 게임주, 미국 내에서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관련한 종목들의 하나의 체크도 필요하고요. 이쪽은 경기가 아니라 바이오입니다. 경기 밑에는 빨간 줄 바이오로 바꿔주시고요. HLB의 FDA, 그리고 알테오젠의 모멘텀, 셀트리온의 ADC 관련해서 FDA의 승인 관련 소식이 하나 있었고요. 노보노가 위고비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소식에 올라섰습니다. 비만 당뇨 쪽 뉴스도 있다라는 게 되겠는데요. 바이오는 나만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보유자분들의 각각의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일정이 주는 힘. 일정 매매를 하자라는 건 아닌데요. 일정을 계속 확인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곳에 대한 종목 힘을 실어줄 수 있기 때문이죠. 바로 분위기를 형성한다라는 건데요. SK그룹의 유리개판 출격에 대한 기대가 한껏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SK그룹이 CES와 MWC, 연초에 있는 대형 IT 쪽의 행사가 되겠죠. 여기에 계속해서 글라스 기판을 전시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합리적인 추론으로 출시가 임박한 게 아니냐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리기판 밸류체인이 어제 시간 외에서 강세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유리기판 밸류체인은 이 정도로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아서 넣어봤고요. 언제나 시세적 측면에서 대장으로 보는 것은 피롭틱스인데요. 그 밖에 이제 YC캠이나 램테크놀로지, CNG하이테크 등도 같이 시장에 거래가 많이 실리는 종목들이라는 점 체크해 주시죠. 자, 그런 측면에서 일정 확인이 필요하겠죠. 인터배터리,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어제 이제 포스코 인터가 강할 수 있었던 것도 인터배터리 쪽에서 포스코 그룹주 이슈가 꽤 많이 나오면서 더불어 관심을 LNG와 함께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인터배터리나 액션플랜 2차 전지 쪽에 대한 체크가 필요한 거고요. 이제 엔비디아 GTC 일정도 기다리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들여다볼 내용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호흡하시면서 시장에 대한 이런 일정 속의 힌트들 같이 찾아봐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섹터 이슈 좀 더 심도 깊게 들어갈 것은 어제 클로봇의 시세로 대변할 수 있는 로봇입니다. 미나 앵커가 전해주시죠. 네, 어쩌다 보니까 최근에 이렇게 좀 꺾였다가 급하게 반등해주는 섹터들을 특집처럼 마련해 보고 있는데요. 어제 잘 갔었던 로봇 섹터에 대해서 준비해 봤습니다. 로봇 대표 기업들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다가 최근에는 차익 매물이 많이 빠져나오는 흐름이 기록이 됐었죠. 그런데 어제 이러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클로봇과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업무 협약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제 앞으로 이 제조 및 물류 산업의 자동화를 더욱더 가속화할 것이다라는 의지까지 확인을 했는데요. 이 이슈를 필두로 해서 어제 다시 한번 로봇주들이 탄력을 받는 움직임을 가져가 줬습니다. 어제 클로봇을 필두로 해 이제 대표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나머지 기업들의 주가도 함께 상승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안에서 클로봇이 18%가량 상승하면서 종가 기준으로 가장 많이 올랐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이 협력설에 함께 주목을 받았지만 그 탄력이 그렇게 높진 않았습니다. 윗꼬리를 길게 달면서 1%대에 그쳤으니까요. 그리고 하이젠 R&M이 5%가량, 한국 무브넥스가 3.36%, SP시스템즈가 2.67%의 상승률을 기록했는데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그리고 올해 들어서 급하게 상승했다가 꺾였던 주가가 어제를 필두로 해서 다시 한번 고개를 들었다는 점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재반등에 성공한 로봇 기업들, 그 안에서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포인트가 한 가지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려해야 하는 포인트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제 주인공은 클로봇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였는데 외국인들의 수급이 이 안에서도 상당히 엇갈리는 모습을 나타냈기 때문인데요. 일단 어제 기준으로 외국인들이 순매수한 종목들 탑5 리스트를 살펴보시면 그 안에 클로봇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외국인들은 이쪽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가장 많이 팔았던 흔적을 남겼는데 275억 원 가량의 매도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렇게 로봇 섹터 내에서 그리고 어제 이슈를 가져왔던 기업들 내에서도 수급이 엇갈리는 이유 찾아봐야 할 텐데요. 일단 최근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임원진들이 124억 원 현금화 논란을 빚어냈죠. 일단 고점에서 이거를 팔았다라는 소식이 로봇 섹터 전반의 고점을 인식한 것 아니냐 하는 투자 심리, 불안 심리로 이어졌다는 점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대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클로봇 내에서 주가가 엇갈렸다는 점, 수급이 엇갈렸다는 점 짚어드렸는데요. 이렇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우려감을 빚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로봇주들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신용융자 잔고를 보시면 2024년 12월 기준 신용융자 잔고는 16조 400억 원이었는데 3월 4일 그러니까 엊그제 기준으로는 18조 2331억 원까지 큰 폭으로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 안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임원진들의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월 초 대비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1,048억 원의 이 신용 융자 잔고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다월투자증권은 급증하기 시작한 업종 내에서 로봇 섹터들에 대한 신용 융자 잔고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는 점에 주목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로봇 섹터 전체적으로 꺾이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약간은 불안함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 안에서 우리가 놓지 못할 수밖에 없는 이유, 제가 좀 증권사 리포트 흥미로운 부분을 발견을 했습니다. 과거를 보면 미래가 보인다고 하죠. 과거의 사이클을 통해서 최근의 사이클을 가늠해 보는 보고서가 있었는데 2010년부터 2015년 동안의 사이클을 분석한 겁니다. 2010년부터 11년까지는 반도체가 스타트를 끊었었고 2012년에는 인프라와 기계 그리고 2013년부터 15년까지는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쪽으로 순환매가 돌았다는 점을 주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이클을 현재 시점에 대입을 해봤을 때 2023년 AI 테마가 시작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이후에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옮겨갔고 그 이후에는 인프라 쪽으로 수급이 붙었다라는 점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차례가 로봇과 기계, 방산 그리고 조선이다라고 봤는데 그 안에서 특히나 로봇 섹터가 앞으로 다시 차례를 받을 것이다라고 주목을 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서 증권가에서도 비슷한 의견을 내비추고 있습니다. SK증권 2025년 상반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업종은 로봇과 소프트웨어 그리고 서비스다라고 봤고요. 유진투자증권에서도 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M7 기업들이 결국 휴머노이드의 개발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AI의 종착지가 로봇임을 방증하는 것이다라고 봤습니다. 자, 이렇게 빅테크 기업들이 어쨌든 휴머노이드 쪽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우리가 로봇 섹터에 대해서 관심을 계속 끊을 수 없다면 어떤 쪽을 봐야 할까? 로봇의 틈새 시장을 공략해야 한다라는 목소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 그 안에는 세 가지 파트로 좀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뇌를 담당하는 부분, 그리고 바디, 부품, 완제품까지 세 가지 섹터로 크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특히나 우리는 바디 쪽을 살펴봐야 한다라고 증권가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브레인을 담당하는 쪽은 미국이 너무나도 월등하기 때문에 이쪽보다는 바디를 노리는 게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중국이 이쪽에서 좀 비율을 많이 차지하고는 있지만 미국 기업들이 중국의 제품을 배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쪽을 우리가 파고 들어가야 한다라고 분석을 한 겁니다. 그리고 로봇 틈새 시장 공략법에서 테슬라의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로봇을 주목하는 움직임도 보였는데요. 테슬라는 최근 옵티머스 생산 계획을 2025년 3,000대에서 5,000대 가량으로 책정을 했고 2027년에는 50만 대까지 생산을 늘릴 것이다 라고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제 경쟁사들도 발빠르게 이 경쟁에 참여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부품 아웃소싱이 가능해질 것이다 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는 분위기이고요. 그리고 아웃소싱 대상 부품으로 가정이 되고 있는 섹터는 액추에이터, 센서, 배터리, 그리고 골격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섹터 내에서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 액추에이터다라고 목소리가 조금씩 좁혀지고 있는데 삼성증권에서는 휴머노이드 상용화를 가로막는 실질적인 과제가 운동과 제어 역량의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점으로 봤고요. 따라서 액추에이터 및 요소 부품 제조사를 주목해야 한다라고 봤습니다. IM증권에서도 휴머노이드의 원가 구성 중에 70%에서 80%가 액추에이터에 기반을 한다며 액추에이터에 특히나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보기도 했습니다. 액추에이터 그리고 부품 기업 내에서 그동안 그러면 증권가 그리고 투자자들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았던 기업은 어디였을까요? 바로 하이젠 R&M입니다. 한 곳이 아니라 DS증권, 신한투자증권, IM증권 그리고 삼성증권에서도 모두 다 하이젠 R&M을 탑픽으로 꼽기도 했었고요. 어제 또 삼성증권에서 하이젠 R&M에 대한 보고서를 새롭게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IR협회에서도 여러 가지 좀 투자 포인트를 잡아주기도 했었는데 액추에이터 대량 생산 준비에 돌입을 했다. 이 공장을 원래는 1층만 갖고 있었는데 2, 3층까지 증설함에 따라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질 것이다라는 점에 주목을 했습니다. 따라서 하반기 서브모터, 서브드라이브, 액추에이터 부문에서 매출액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예상을 내비추기도 했고요.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인도 그리고 동남아의 협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눈여겨봐야 하는 기업이라고 봤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참 좋은데 한 가지 또 우리에게 실망감을 준 부분이 있었죠. 투자 경고를 받았다는 점인데요. 이미 과열이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러브콜을 받고 있는 하이젠 R&M을 우리가 봐도 되는 것일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우려 그리고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해보는 관점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이젠 R&M 그리고 로봇 섹터 전반에 대한 이슈 플로우를 함께 잡아봤는데요. 로봇이 재반등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이라면 그 안에서 부품 기업들 그리고 액추에이터를 보는 것이 맞을지 아니면 아직은 고평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지 오늘도 전략 함께 마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ISS의 김태성 본부장님, 나도투자자문의 이재규 본부장님과 전략 챙기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제가 가끔씩 김태성 본부장님 뵙기가 민망한 게 시장을 매일 보고 있다 보니까 정말 하루살이처럼 혹은 시장의 리트머스 종이처럼 제가 일희일비하고 막 걱정했다가 화노했다가 이러잖아요. 정말 뭔가 민낯이 다 보인 느낌인데요. 김태성 본부장님, 오늘은 제가 기분이 좀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제도 괜찮았고 네. 뉴욕장도 괜찮았어요. 근데 뭐 이런 게 옳은지는 모르겠지만 시장 좋으니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렇습니다. 네, 저도 사실 아침에 눈 떴는데 생각보다 미증시가 좋으면 그날 아침부터 기분이 상쾌하고 또 생각보다 미증시가 안 좋으면 좀 처지면서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좋은 게 좋은 거니 미증시가 오늘 굉장히 또 강한 모습들이 우리나라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펼쳐줄 가능성이 저는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미국 시장을 두 가지 키워드로 정리를 해보면 미국 혹은 돈 아니면 트럼프 아니면 돈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제 가장 많이 들었던 건 트럼프와 관세라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하고자 하는 것들은 지금 다 이루어내고 있죠. 뭐 중간중간에 과격한 워딩은 있어도 그가 원하는 것들은 지금 하나씩 얻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 참 눈치를 보고 있는 우리나라 증시 하지만 트럼프가 원하는 쪽에만 집중을 했다면 대표적으로 방산이겠죠. 그리고 조선이겠죠. 이러한 쪽만 봤다라고 하면 혹은 어제 이제 강했던 철강 쪽 이러한 쪽만 우리가 이제 더 심도 있게 트레이딩 전략을 좀 짜 보았다면 지수가 흔들리든
혹은 이제 대내 변수가 굉장히 많은 시장이든 굉장히 좋은 지금 결과를 낼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마찬가지고 당분간은 또 이제 한 달이라는 시간을 줬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트럼프가 원하는 방향성을 계속 우리가 찾고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투자 전략을 짜는 게 지금은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금 비중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지금 많은 분들이 현금이 이미 없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다 투자해서. 그리고 만약 있으시다거나 혹은 이제 만드셔야 된다라고 하면 저는 8대2인 거죠. 일단 주식을 사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제 미증시가 올라왔던 것 이유 중에 두 가지. 그러니까 첫 번째는 관세 유예도 있었겠지만 두 번째가 ISM 제조업 지수가 서비스업 지수죠. 서비스업, 죄송합니다. 네. 서비스업 지수가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신규 주문, 고용 지수, 가격 지표 모두 괜찮게 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 둔화에 대한 기대감이 또 빠르게 지금 나온 상황이라서 일단 지금의 조정에 저는 주식을 담아내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재규 본부장님도 같은 의견이신지 궁금해요. 8대2, 8 투자 쪽을 선택하신 김태성 본부장님. 이재규 네. 본부장님은 몇 대 몇? 네, 저도 한 8대2 정도가 좋을 것 8대2 로. 같습니다. 저도 이제 시장에 대해서 작년부터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 최근에 미증시 같은 경우는 조정을 어느 정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견조한 모습을 보였죠. 뭐 새벽에 마감된 미증시에서 국채금리가 올라왔다라고는 하지만 계속해서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 시장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게다가 이제 트럼프의 관세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일단 계속해서 희석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3월 달, 3월 말, 4월 초에 공매도 재개라는 큰 이벤트가 하나 있죠. 그에 앞서서 여러 가지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종국에는 우상향을 만들어갈 가능성이 여전히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조정을 어느 정도 받았다라고는 하지만 지금 반도체 업종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미국의 S&P 500의 그 평균적인 PER보다 좀 높게 평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고평가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PEG라고 하는 성장 대비 평가 이런 배분율을 나타내주는 성장 대비 평가 비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PER이라든지 PBR은 많이 아실 텐데 이 PEG는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이 PEG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는 반도체 업종, 미국 내 반도체 업종이 S&P 500보다 약 40% 정도 지금 다운돼서 평가가 받고 있다는 결과물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어떻게 보면 반등이 좀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제가 좀 우려되는 것은 미증시 같은 경우는 작년에 많이 올라왔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격적으로 접근하시기보다는 작년보다는 좀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 다만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미국과는 좀 다른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물론 미증시 같은 경우가 급락을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시장도 같이 밀리겠지만 미증시가 횡보 정도만 해준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시장은 우상향을 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주식 비중 80 그리고 현금 비중 20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대2의 두 분의 의견이 모였고요. 이 말은 즉슨 시장에 대해서 투자를 조금은 더 감행해도 될 만큼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계시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이재규 본부장님은 또 8대2 가르마도 오늘 해주셨네요. 자, 반도체 섹터 얘기를 이제 오늘 띄워주셨으니까 반도체 조금 더 심도 깊게 들어가 보죠. 사실 어제는 온통 트럼프의 연설 이슈가 시장을 장악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를 좀 불편하게 우리를 긁었던 내용은 한국의 뭐 불공정 관세 이슈 그리고 칩스법이 끔찍하다라는 거였습니다. 그 말은 뭐 바이든에 대한 부정 플러스겠지만 우리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보조금에 대한 뭐 우려를 좀 키워 나가게 되는데요. 이재규 본부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논거에 의하면 그래도 반도체 긍정, 국내도 해당됩니까? 네, 일단 저는 국내가 차라리 좀 낫지 않을까라고 더 좋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엔비디아가 만약에 여기서 꺾여버린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좀 더디게 움직일 가능성은 높겠죠. 하지만 엔비디아가 지금 지난 2년 동안 약 600% 정도의 주가 상승이 나온 상태에서 조정이기 때문에 조정을 좀 더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이 600% 올라왔느냐라고 한다면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엔비디아가 8% 정도의 급락이 나왔을 때도 우리나라 특히 뭐 레거시 쪽 같은 경우는 낙폭이 상당히 제한적인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면 저는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도 물론 모든 종목이 올라간다라는 관점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하방 경직을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트럼프가 반도체 칩스법 폐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어쨌든 의회에서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이제 시장에서 부각되는 내용들은 어느 정도는 좀 부정적인 내용들이 있지만 어제 이제 SK하이닉스가 반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면 이 칩스법 폐지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안고 가야 되는 이슈이긴 하지만 직접적인 타격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려보자면 지금 미국에서 중국을 규제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과거에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 중국의 반도체 기업이라든지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최근에는 오히려 중국의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선 우리나라라도 좀 단도리를 쳐서 좀 이렇게 어느 정도의 압박을 하려고 하는 수단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냉정하게 따져본다라고 한다면 레거시뿐만 아니라 HBM 전반적인 반도체 시장에서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 세계 시장에서 6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우리나라 기업에 굉장히 큰 이렇게 부정적인 규제를 한다라고 한다면 본인들도 손해를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인텔 같은 경우도 오늘 새벽에 많이 하락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하락이 나왔죠. 그래서 이 칩스법 폐지는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글로벌 시장에서 반도체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입지를 고려해 봤을 때 저는 그래도 이 정도까지 우리가 너무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 지금부터 조금씩 우상향을 만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 주신 근거에는 뭐 낸드의 회복도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인데 종목으로는 삼전 하이닉스 어디일까요? 우리가 이제 정말 냉정하게 따져보면 우리가 반도체만 봤을 때는 SK하이닉스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 역시도 하방 경직은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제 시간의 단일가에서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좀 올라왔는데 전 트레이딩 관련주로 트레이딩으로 좀 빠르게 접근을 해보신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필옵틱스 같은 유리기판 쪽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얼마 전에 한번 부각이 됐었던 속행마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기판 쪽도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심텍이라든지 TLB 같은 기업들도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좋은데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것도 굉장히 좋죠. 우리가 기대 수익률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근데 그런 기대 수익률이 나오는 기업들이라든지 지금 당장의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한다면 유리기판이라든지 전 PCB가 여전히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방 경직을 보여줄 수 있는 안정성을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전 레거시 쪽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램 같은 경우도 개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뭐 낸드 같은 경우도 자연 감산을 통해서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보니 저는 레거시도 긍정적인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반도체 단에 대해서 투자 요인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유리기판 쪽에서 트레이딩 관점 필옵틱스를 앞세워 주셨습니다. 자, 유리기판 하면 또 종목 중 하나가 태성인데 김태성 본부장님 유리기판에서 태성과 필옵틱스 등등 동의하십니까? 트레이딩 관점으로 긍정? 이름도 같은데 힘 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습니다. 일단 뭐 태성 저도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네. 저도 이제 반도체 IT 산업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뭐가 있냐라고 하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어제 이제 칩스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입니다. 100만 원을 투자하는데 90만 원을 받기로 했어요. 근데 그게 취소가 되면 엄청나게 타격이 크죠. 근데 1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했고 한 5에서 10만 원 정도 보조금 받기로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취소가 됐다 그래서 갑자기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심리가 무너진다라고 보기에는 저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칩스법에 대한 이야기는 뭐 의회를 또 걸쳐야 되는 이야기들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서 너무 이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저도 이제 앞서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볼 것이냐 이 부분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본다면 결국 SK하이닉스부터 좀 챙겨야 될 것 같고 혹은 SK하이닉스를 좀 따라서 움직였던 한미반도체라든지 이수페타시스는 아직까지는 저는 관망 의견을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엔비디아의 추세가 조금 회복이 되고 나서 그들은 좀 봐야 된다라는 개인적인 생각. 대신에 중소형 쪽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기판의 태성도 저는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이제 반도체 산업 중에 어제 삼성전자가 빠졌잖아요. 저는 왜 빠졌냐라고 고민을 해보면 TSMC는 미국에 엄청나게 큰 자금을 지원하겠다라고 했는데
뭐 라이벌 아닌 라이벌인 삼성전자는 지금 가만히 있으니 당연히 투심이 위축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들과 연결고리가 있는 쪽을 찾아봤었을 때 디자인 하우스 쪽에서 에이징랜드만큼은 지금도 괜찮다. 하지만 삼성전자 조금 더 링크가 강하게 나오고 있는 가온칩스라든지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선별적으로 조금 자제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전략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리기판 쪽의 트레이딩 관점 대응 동일하게 얘기를 해주셨고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의 시각 그 가운데서 TSMC의 공격적인 대응을 고려했을 때 에이징랜드 등 같이 체크해보자라고 얘기 주셨습니다. 자, AI 반도체 진영이 견고하다면 이 AI 인프라 쪽도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당연히 공장 돌리는데 전력 필요할 거고요. 싼 에너지 원할 거고요. 그럼 전력과 원전도 저희가 연결을 해봐야 되는데 김태성 본부장님께 먼저 네. 여쭤볼게요. HD 현대일렉 단기 조정 꽤 컸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반등이 있었어요. JP모건에서도 이거 너무 많이 빠졌어 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회복할 수 있을까요? 회복은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은 하는데 참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수출 데이터가 완만하게 나오게 되더라도 굉장히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이 될 산업 중에 하나가 이제는 전력기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제가 정리를 좀 해드려 보면 네. 미국 공장 규모,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공장 캐파 규모로 보면 1순위는 HD 현대일렉트릭이고 2순위는 효성, 그리고 3순위는 LS 일렉트릭입니다. 근데 여기서 증설 및 확장성이 앞으로 더 많은 쪽은 반대가 되는 거죠. LS 일렉트릭이 조금은 더 확장이 될 가능성이 높고 네. 효성은 계속 이제 중간에 위치, 그리고 HD 현대 일렉트릭은 이미 확장을 했기 때문에 추가 확장에 대한 부담은 좀 있을 수밖에 없어서 이 부분은 시청자분들이 어느 쪽에 더 중요도를 놓고 보느냐에 따라서 종목이 조금 갈릴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지금이냐 들죠. 미래냐.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변수는 뭐냐면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전체 어떤 수주 잔고에서 배반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좀 커요. 그런데 이쪽이 사실 기술력이 그렇게 높은 산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도 어떻게 보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혹은 미국에도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이쪽을 좀 선호하고 있고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영업이익적인 측면을 좀 고려를 해본다면 LS 일렉트릭은 한 번 정도는 실적을 확인을 하고 투자를 하는 게 더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때는 가장 중립적인 효성중공업이 효성중공업. 저는 지금은 메리트가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HD 현대 일렉트릭이 가면 효성중공업이 따라간다라는 알고리즘을 가지고 저는 효성중공업을 보시는 게 지금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사실 다른 분야에서 매력을 뽐낸 기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조선도 그렇고요. 뭐 등등의 종목들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매력도가 고점에서 약간 조정 나온 이쪽이 관심을 덜 받고 있기는 한데요. 말씀 주신 포인트에 맞춰서 선택을 하신다면 나의 투자 성향과 맞춰서 봐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가운데 효성중공업 중립적으로 매력 있다라고 얘기 주신 거고요. 이재규 본부장님은 동의하시는지 효성중공업 괜찮게 보십니까? 뭐 아니면 다른 쪽 보시나요? 네, 저도 이제 뭐 다른 기업들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네. 일단 효성중공업이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 뭐냐면 혹시 제 화면이 나오면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나오나요? 지금 효성중공업 제가 말씀으로 드려도 좋습니다. 네, 안 나온대요.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지금 2026년도에 예상이 되고 있는 영업이익이 6천억 정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HD 현대일렉트릭이 1조 정도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현재 시가총액 12조고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4조 수준에 머물러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상되는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효성중공업이 저도 굉장히 좀 매력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이제 건설사업부에 대한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오면서 이 변압기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랠리에서 약간 소외됐었던 경우가 있는데 지금부터 보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효성중공업이 어떻게 보면 업사이드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고 싶고요. 좀 더 이제 작은 기업을 본다라고 한다면 일단 LS 에코에너지를 저는 보고 있는데 이 LS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히토류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베트남,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이 히토류에 대한 부존량이 두 번째로 많은 나라가 베트남이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히토류 사업도 하고 있고 전선 쪽에 대한 사업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LS 에코에너지도 좀 보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가장 탄력적으로 보여지는 기업은 저는 산일전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요건 이제 내재 가치 대비해서는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와 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을 선호하신다라고 한다면 산일전기도 보시는 게 좋지만 뭐 가치적인 측면에서는 살짝 우리가 리스크가 있다. 공장 증설이 됐어요, 작년 말에. 그래서 올해부터 가동이 된다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라고 하더라도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는 약간의 고평가는 있다라는 말씀 추가적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성중공업의 두 분의 의견이 모인 점, 그리고 이제 이재규 본부장님 LS 에코에너지 언급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이제 두 분이 이제 각각 고민을 함께 나눠주실 섹터를 골라주셨는데, 일단 LNG와 로봇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만 여쭤볼게요. LNG로 가겠습니다. LNG 밸류체인. 김태순 본부장님, 어제는 LNG 밸류체인의 날이었어요. 네. 포스코인터, 그리고 강관주, 그쵸. 조선주, 강세흐름, 뭐 한국가스공사까지 갔으니까요. 이쪽인데 이쪽이 정말 강한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도 대응 가능한 거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강관 혹은 철강 쪽은 좀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잘 정리를 좀 해놓으시는 게 좀 필요해서 그 부분을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제 이제 의회에서 트럼프가 이야기한 것 중에 가장 또 관심을 받았던 게 알래스카 쪽에서 네. 가스랑 석유를 캐서 1,300km를 옮겨오겠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필요한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강관과 같은 파이프를 만드는 기업들. 근데 지난주만 하더라도 세아제강, 휴스틸, 넥스틸이 먼저 움직였어요. 그리고 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동양철강, 확산이 화성 확 밸브. 됐죠. 네. 뭐 피팅 밸브까지도 같이 움직였으니까. 근데 여기서의 단점부터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가 말씀드렸던 대장주 세 기업도 사실 호가가 그렇게 꽉 차 있는 기업은 아니에요. 즉 변동성이 큰 상황이다라고 네.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제 추가적으로 움직인 종목군들은 더 변동성이 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LNG 사업의 포인트는 가스를 채굴하는 게 첫 번째 포인트, 그리고 이제 가지고 오는 게 두 번째 포인트잖아요. 그럼 첫 번째 포인트는 유정관을 생산하는 쪽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게 지금 동양철관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송을 할 때는 송유관이 필요한데 송유관에 조금 더 최적화되어 있는 기업이 바로 세아제강과 넥슬, 휴스틸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과연 팔 때 들어가는 파이프라인이 수가 많을까? 아니면 1,300km를 이동해야 되는 송유관이 많이 필요할까라고 생각을 해봤었을 땐 물론 판매 단가는 아무래도 유정관이 더 비싸겠죠. 하지만 수량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송유관 쪽이 조금은 더 강하게 시세 탄력을 유지할 가능성은 저는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이제 전제 조건은 트럼프가 한 말을 지켰을 때 그런 상황이라서 저는 이제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리스트를 좀 해놓고 나는 유정관 쪽을 좀 보고 싶다라고 하면 동양철관을 보시는 게 맞는데 단점은 미국에 공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미 수출을 하는 제품이라 관세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그게 부담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고 사실 이제 파이프라든지 피팅 밸브가 영업이익이 그렇게 좁은 산업은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 관세까지 붙게 되면 체력이 또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저는 꼭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 보신다라고 하면 결국엔 같은 이야기의 반복인데 미국에 공장이 있는 쪽 세아제강, 휴스틸, 넥스틸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것저것 나는 고민하기 싫다라고 하면 오늘 만약 관세 유예 때문에 다른 쪽이 강하면서 이쪽이 좀 쉬어가면 저는 세아제강의 조정을 차라리 적극적으로 노려보시는 게 가장 좋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 6일에도 세아제강을 얘기해 주셨었는데 네. 조금 마음 편하게 이쪽 분야에서 워낙 변동이 큰 종목군들이 많기 때문에 세아제강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점. 하지만 유정관에서는 동양철관. 네. 그리고 또 피팅 밸브를 피팅 좀 밸브.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태광이라든지 성광밴드 같은 기업들 많잖아요. 근데 이쪽은 사실 플랜트 사업 쪽보다는 조선 쪽에 더 특화되어 있는 포인트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이로코리아가 그래서 플랜트 하이로코리아, SK 오션 플랜트가 오히려 더 이 천연가스라든지 이런 LNG 쪽에 더 특화되어 있는 피팅 밸브이니 요거를 잘 정리를 좀 해 놓으시는 게 맞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더 그냥 단순히 피팅이 아니라 좀 더 어디가 가까운가 이런 것들을 체크해 주시는 조금 어제 LNG 밸류체인 내에서 정리가 필요한 부분들을 콕 집어 주셨다라는 점에서 충분히 저희가 참고하고 공감할 내용이 전해 주셨습니다. 자, 로봇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재규 본부장님 로봇 얘기해 주실 텐데 사실 피지컬 AI라는 키워드를 이제 네. 빅테크에서 꺼내 들면서 저희가 로봇에 대한 관심도가 확 더 올라갔단 말이죠. 로봇의 대중화를 꿈꾸게 되고 휴머노이드 대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종목들이 한 번에 강한 시세를 분출했다가 조금 쉬었는데요. 지금의 로봇
고르라면 어떤 걸 고르시겠어요? 네, 뭐 지금 보고 있는데 투자 경고 종목이네요. 하이젠 RNM이 아까 전에 방송에서도 잠깐 언급이 네. 됐던 것 같은데 하이젠 RNM 같은 경우는 이게 약간의 그런 품절주의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나올 때에는 좀 더 탄력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전 로봇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는 살짝 보수적으로 보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연초에 강세를 보였었던 섹터들이 연말까지 강세를 보였었던 과거의 그런 이력을 봤을 때 로봇 관련주들이 연말에 갔을 때는 더 올라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서서 제가 서두에도 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4월 달이 되면 공매도 재개가 되거든요. 공매도 재개가 된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좀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의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로봇 쪽으로 이제 자금이 옮겨갈 것이고 성장성 역시도 계속해서 부여될 가능성이 높지만 네. 지금은 우리가 좀 경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신규 매수를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조선과 방산 같은 경우도 주가가 많이 올라왔는데 이쪽 같은 경우는 지금 그래도 로봇과 비교해 봤을 때 그래도 수치가 좀 찍히고 있는 넘버가 좀 찍히고 있는 그런 섹터죠.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라고 하더라도 조선과 방산 쪽 같은 경우는 쉽사리 공매를 못 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엄청난 이슈가 나와서 방금 전에 우리가 LNG도 짚어봤듯이 조선이라든지 트럼프를 통해 가지고 갑자기 모멘텀이 붙어서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공매도 세력들 같은 경우도 숏 스퀴즈가 나올 가능성이 네.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적이 나오는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로봇 관련주가 어떻게 보면 조선과 방산에 비해서는 공매도의 타겟이 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숫자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수익이 좀 나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좀 챙겨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신규 접근을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일단 조정을 조금 더 받고 연말까지는 그래도 강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로봇주에 대한 시각 정리도 도움받아봤습니다. 이제 두 분의 종목 보겠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오늘 네. 궁금한 거 두 분이 막 긁어주셔서 지금 제가 속이 다 시원한데 이번에는 또 화학 섹터로 갑니다. HS 효성 첨단 소재를 오늘의 종목으로 얘기를 해주셨어요. 사실 섹터로 봤을 때는 화학이지만 뭐 여기저기 산업에 다 엮여 있는 종목이죠. 그렇죠. 오랜만에 이 아마- 종목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오랜만에 들어보셨을 겁니다. 타이어 코드라고 하는 단어조차도. 일단은 두 가지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석유화학은 무엇에 대한 원자재가 오를 때 가장 어떻게 보면 스프레드에 따른 이득을 많이 보겠는가라고 하면 결국 이제 천연가스가 올라가느냐 올라가지 않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 반대로 유가가 떨어지느냐 아니면 올라가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석유화학 제품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는 천연가스 올라가고 유가가 조금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 굉장히 우호적이다라고 좀 보여질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두 번째로는 중국 쪽에 대한 경기 부양 이야기가 나오면 또 이 석유화학 관련 기업들에 대한 시세 탄력이 굉장히 컸다라는 것을 감안을 해봤었을 때 저는 지금의 시점에 HS 효성 효성 첨단 소재는 네. 자꾸 입에 효성중공업이 이제 붙어가지고 효성 첨단 소재는 한번 볼 필요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합성 고무의 가격이 계속 올라갑니다. 이게 이제 타이어의 이제 주 재료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가뜩이나 자동차 관련한 산업에 또 좋은 이야기가 있는 네. 만큼 저는 지금의 가격은 한번 손절 라인을 타이트하게 잡고 투자를 해봤었을 때 손익비가 괜찮은 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굉장히 많은 산업에 다 들어갑니다. 우주, 항공, 방산, 최근에 우리가 좋아하는 섹터 지금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저는 시초가 베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 17만 원, 목표가는 25만 원을 제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S 효성 첨단 소재 오랜만에 말씀 주신 종목이고 손익비가 좋을 것 같다라는 점에서 저희가 한번 관심을 두고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이재기 본부장님의 종목 오늘 약간 불편하신지 기침을 계속 하시는데 HFR 오늘 이거 고르신 이유는요? 네, HFR이라는 기업입니다.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꽤 아시는 기업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최근 시장에서는 그렇게까지 부각이 되고 있는 섹터가 아니죠. 하지만 주가 흐름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통신 장비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이제 오플랜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한번 붙으면서 솔리드 같은 기업들이 주가가 올라왔거든요. 근데 HFR 같은 경우도 주가가 최근 들어서 좀 올라왔다라고는 하지만 시가총액이 현재 2천억 정도 되는 기업이에요.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실적적인 부분에서 올해 흑자가 굉장히 크게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오플랜이라는 것이 어쨌든 과거에는 통신
통신 장비를 만들 때 뭐 A사가 있고 B사가 있었을 때 이게 호환이 안 됐다라고 한다면 이걸 이제 호환되게끔 만들어주는 것을 오픈랜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에 따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HFR이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프론토를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프론토에 대한 모멘텀들을 받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면서 미국 같은 경우도 광대역 이 인프라 통신 장비 쪽에 대한 투자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추가적으로 최근 이제 그 우주항공 쪽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씩은 나오고 있는데 저궤도 위성 쪽에 대한 모멘텀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저궤도 위성 같은 경우도 이번에 이제 백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백홀과 관련되어 있는 장비도 이 HFR 같은 경우는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프론토가 백홀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주가 상승 여력은 좀 많이 남아있지 않을까. 그래서 앞서서도 솔리드 잠깐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봤을 때 솔리드보다 지금 시가총액이 굉장히 낮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상승 여력은 좀 더 남아있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려보도록 하면서 현재 22,2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목표가는 26,000원, 손절가는 19,200원으로 의견 드리겠습니다. 목표 주가 26,000원, 손절 라인 19,200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시청자분들이 더블 게스트 합이 중요한 게 느껴진다. 오늘 두 분의 합이 너무나 좋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과 이재규 본부장님 두 분의 전략 저희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